정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리를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직면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삶을 위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남길 것과 버릴 것, 앞으로 나아갈 것과 놓아야 할 것.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껴안은 채 무겁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버리지 못한 물건은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어질러진 방은 마음까지 흐리게 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지 기준을 세우고 과감하게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작가의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5천여 가구를 방문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며 집이란 곧 그 사람의 현재가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시간과 공간의 시간이 일치할 때 인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방법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마다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나와 맞추어 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이 정희숙 작가가 전하는 정리의 본질입니다. 저도 정리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을 남기고 버려야 할지입니다. 특히 책 정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더라고요. 분명 다시 읽을 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언젠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리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선명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정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저처럼 버리고 비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희숙의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 것인가?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정리 현장에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정리를 좋아하거나 좀 더 부지런하거나 성향이나 성격이 다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집 정리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삶의 모습과 이력은 각양각색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망설임 없이 선택한다는 점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부터 다르다. 손끝에 한 점 망설임이 없다. 입보다 빠르게 손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저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정확히 알아요. 반대로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손끝에 망설임이 가득하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여기에 놓았다, 저기에 놓았다 하며 자리만 옮길 뿐 남길지 버릴지 선택조차 어려워한다.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가벼움을 꿈꾸면서도 물건에 치이는 생활로 금세 돌아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리는 반복되는 육체 노동일 뿐이다. 좋아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걸까? 그것이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옷장에 있는 옷, 책장에 꽂힌 책, 심지어 오래된 기념품조차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에 선택했던 나의 흔적들이다. 그래서 정리는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불렀다. 물건을 버릴 때도 무언가 손해보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손실에 대한 감정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기억과 감정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옷을 버리려 할 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지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옷은 옷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이다. 정리를 단순히 공간이나 물건 정리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심리적 작업이라고도 말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정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과거의 추억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과감히 작별을 고하자.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다.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일종의 해방 효과인 셈이다. 물건을 비우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과거의 나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의 나를 선택할 것이다. 정리는 공간을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볍게 만든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자. 눈에 보이는 물건 중 현재의 나와 관계없는 것이 있는가? 작은 책 한 권도 오래된 옷도 괜찮다. 작별을 고하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나는 지금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정리를 통해 삶을 단순화하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자. 남길 것만 남겨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쌓아둘 지경이 되기 전에 재고를 파악해서 적당량을 유지한다.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도 넘칠 정도로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은중 씨의 주방 서랍 안에는 유난히 비닐봉지가 많았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가 서너 개씩 들어있기도 했다. 다용도실에는 쇼핑백이 가득 쌓여 있었다. 큰 쇼핑백 안에도 다양한 크기의 쇼핑백이 수십 개 들어있었다. 비닐봉지와 쇼핑백 모두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만큼 양이 어마어마했다. 드레스룸에는 가방이 잔뜩 쌓여 있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가방 안에 틀림없이 가방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실제로 그랬다.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었다. 볼펜, 휴지, 영수증을 비롯해 빵봉지, 사탕 껍질, 비타민 캡슐 등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다. 베란다에는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상자 안에도 상자들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해서 보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버리지 못해 쓰레기를 쌓아두었을 뿐이었다. 소중한 물건도 쌓아두면 잘 쓰지 않게 된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를 넣고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상자 안에 상자를 넣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수납을 잘한다거나 알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는 게 좋다. 이것이야말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기보다 일단 보관하고 보자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가방에서 볼펜, 휴지, 영수증, 사탕 껍질을 발견하더라도 하나씩 버리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둔다. 가방을 바꿔들 때도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새 가방으로 옮긴다. 시간이 지나면 가방 속은 작은 잡동사니들로 가득 찬다.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정리는 보관할 공간을 늘리는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단호함. 정리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이다. 이런 단호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 필요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욕망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난다.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솔직한 게 좋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가?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훨씬 적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채울 수 있다.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정리할 때 단호함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작은 품목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결정에 대한 피로감이 몰려든다. 옷, 책, 주방용품 등으로 나누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자. 두 번째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리를 끝내려 하면 결정이 빨라진다. 이 물건들을 30분 안에 정리하겠다라는 등의 목표를 세우자.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다. 버릴까 말까 라고 묻는 대신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 물건의 현재 가치를 더 명료하게 알게 된다. 삶에 어떤 가치도 더하고 있지 않지만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짐도 줄어든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진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더 아껴 쓴다. 물건과 공간과 집을 정리해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남긴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다. 단호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오늘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자. 내가 남긴 것이 내 삶을 구성하는 본질이다. 무조건 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버리기에서 보내기로. 흔히들 정리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버리기만 하면 정리가 될까? 버리기는 정리의 일부일 뿐 정리 자체는 아니다. 물론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건 부자도 연예인도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을까? 돈이 많든 없든 유명하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아니든 희한하게도 이유는 같았다.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나중에 쓸 것 같은 물건이 어찌나 많은지 비닐봉지부터 케이크 묶음끈, 쇼핑봉투, 일회용 포크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았다. 진짜 입이 떡 벌어졌다. 수많은 정리 전문가가 버려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무작정 버리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나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정리는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리란 버리기라는 것도 선입견이 아닐까?
쓰레기라면 당연히 버려야지만 쓸만한 것까지 죄다 버린다면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공간을 얻으려면 필요 없는 건 버려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명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버리기와 관련해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내 기준은 사람들이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그 기준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 쓰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있고 1년에 한두 번 쓰더라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게 있다. 못 버리겠다면 두면 된다. 자신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다. 민호 씨의 집은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때 작가를 꿈꾸었었다고 했다. 소설, 역사, 심리, 자기계발, 예술, 만화 등 온갖 분야의 책들은 물론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문고본들까지 가득해서 서점을 방불케 했다. 책꽂이가 부족해 바닥까지 점령한 책들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물건들은 쉽게 정리되는데 책 정리는 어렵네요. 그는 안타까운 눈길로 책들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아끼던 책을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민호 씨도 굳이 이유를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가 책장 맨 윗칸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책등을 따라 손가락을 스치자 하얀 먼지가 날렸다. 표지가 바를 대로 발에 있었다. 그는 민망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아끼던 책인데 이걸 또 읽을 날이 있을까요? 나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게다가 질문에 대한 답은 민호 씨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오래되었어도 자주 보는 책은 먼지가 없을 텐데 소복하게 먼지가 쌓여있다는 건 손도 마음도 오랫동안 닿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 민호 씨는 책을 몇 장 넘겨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젠 보내줘야겠네요. 책장 앞에서 망설이던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과감하게 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리의 속도가 붙었다. 가장 난감했던 책들이 정리되자 집 정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끼는 책들은 그대로 두었다. 어렵게 구했다는 희귀본이나 전집도 남겼다. 보내야 할 책들과 남길 책들을 구분한 것이다. 그날 내내 보낸다라는 말이 내 귀에 꽂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손길조차 닿지 않는다면 이미 삶에서 떠난 것과 다름없다. 애정을 갖고 오래 간직한 물건을 버리는 일은 어려워도 이제는 함께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는 일은 괜찮지 않을까? 버리기에서 비우기로. 버리기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비우기이다. 비운다는 건 몸에도 삶에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먹기만 하고 비우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찰 것이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노폐물로 꽉 찬 몸엔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도 크게 떨어진다. 먹고 비우는 과정이 적절할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집도 삶도 채우고 비우는 과정이 원활해야 한다. 잘 비우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언젠가라는 말이다. 겨우 그 한마디냐고? 언젠가라는 말에는 생각보다 막강한 힘이 있다. 언젠가 쓸지 몰라서 쟁여둔 물건들을 생각해보라. 쇼핑백, 비닐봉지, 포장지, 박스, 리본, 고무줄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적어도 수백 개는 되지 않는가? 비슷비슷한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몇 벌씩 갖고 있지는 않은가? 뜯지도 않고 쟁여둔 핫팩과 마스크는 또 얼마나 많은가? 잘 비우는 사람들은 언젠가 대신 필요할 때 다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쓸지 모르는 물건들을 소중한 내 공간에 모셔두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언젠가 혹시 쓸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다면 은하 씨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10년차 직장인 은하 씨의 옷장 안에는 입지 않은 정장이 수두룩했다. 언젠가 입을지 몰라서 남겨두었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집 정리를 하며 은하 씨는 과감하게 옷장을 비웠다. 정리가 끝난 후 쾌적해진 옷장 앞에서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것이 즐거운 루틴이 되었다. 언젠가 입겠지 라는 불확실한 기대보다 지금 입는 옷만 남기자 라는 기준이 삶을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다. 집안 가득 쟁여둔 물건들을 언젠가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살아있는 공간을 죽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버렸는데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소비 패턴을 바꿀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물건을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위해 물건을 버렸다고 해도 목표가 외형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건을 버릴 때는 왜 그것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해야 한다. 심리적 감정적 집착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소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삶의 여유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건, 관계, 일, 심지어 감정까지도 보내기와 비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주 필요 이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버리기의 목적은 마음속 부담과 불안을 덜어내는 데 있다. 어수선한 환경은 감정과 생각을 얽히게 하지만 쾌적한 공간은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보내고 비우는 적극적인 행위가 내면에 억눌려 있던 창의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천을 도와주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첫 번째는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집 전체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책상 위, 서랍 한 칸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자. 성취감을 느끼며 범위를 넓혀가면 된다. 세 번째는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직 쓸모가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나눔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리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이미 낡아 필요 없어진 정보로 가득한 폴더를 정리하듯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삶의 공간을 마음껏 누리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현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침 7시 30분 채영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한 후 현관문에 달아둔 고리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낸다. 구두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외출에 필요한 가방과 우산도 제자리에 있다.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 반면 같은 시각 승우 씨는 아침부터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장에 맞춰 신고 나가야 하는 구두를 찾느라 신발장을 열어보지만 제멋대로 쌓여있는 운동화만 보인다. 간신히 구두를 찾아 신고 나서려다 이번에는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거실을 다시 뒤지기 시작한다. 현관 앞에서 10분을 더 허비한 후에야 뛰쳐나가지만 중요한 서류를 두고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대로라면 지각이 틀림없다. 역시나 회의에 늦어 상사에게 된통 깨진 후 그는 속으로 다짐한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자. 하지만 승우 씨의 문제가 단순히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10분 일찍 일어나기보다 10분만 시간을 들여 현관을 정리하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싶다.
현관만 봐도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현관은 단순히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장소다. 현관이 잘 정리된 집은 아침 출근길이 매끄럽고 퇴근 후에도 여유롭다. 반대로 현관이 어수선한 집은 아침부터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쌓이면서 하루의 흐름이 꼬이기 쉽다. 승우 씨는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보다 부족한 것은 정리 시스템이다. 채영 씨는 10년 가까이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과연 운이 전부였을까? 출근길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현관 정리를 습관화해서 불필요한 결정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채영 씨가 매일 아침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다. 퇴근 후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자동차 열쇠와 가방을 항상 같은 위치에 두었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러니 아침에 어디 뒀지 하며 찾을 필요가 없었다. 신발을 찾고 가방을 뒤지는데 허비하는 몇 분이 쌓이면 결국 하루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까지 영향을 받는다. 현관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고 그 여유는 하루 종일 유지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날의 피로도 훨씬 빠르게 해소된다. 반면 문을 열자마자 어질러진 신발과 재활용 봉투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 더 피곤해지지 않던가?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발을 정리하는 행동 하나가 퇴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다.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 능력도 향상된다. 정리를 통해 계획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업무 공간과 일정을 관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시작은 집을 드나드는 현관에서 시작된다. 아침을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면 현관부터 정리하자. 어지러운 공간은 시간을 훔친다. 만약 집에 도둑이 들어서 소중한 물건이 사라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당황과 두려움, 분노가 밀려올 것이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이 허탈해질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도둑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매일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바로 시간이다. 승우 씨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지러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시간을 빼앗으며 집중해야 할 순간들을 낭비하게 만든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분을 물건을 찾는 데 사용한다. 1년이면 무려 60시간이다. 어지러운 환경은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가 어지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작은 결정을 할 때조차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한다. 피로감을 느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도둑맞고 있는 시간을 되찾는 일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지만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리의 마법.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부자들의 집 정리를 하다 보면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들은 물건이 필요해지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오래 쓰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더 살까, 어떤 물건으로 채울까 하며 고민하는 일은 없어 보였다. 한 번 사면 오래 쓸 물건들을 선택하니 쇼핑과 정리에 드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적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 할 일에 집중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마치 시간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잘 정리된 공간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 깔끔한 공간은 우리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놀랄 정도로 높인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리의 마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작업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물건만 두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나 자료는 손이 닿는 곳에 두고 나머지는 수납 공간에 넣는다. 어지러운 공간에 있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다. 반면 정리된 공간은 일의 순서를 쉽게 파악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다. 필요한 도구와 자료를 사용 순서대로 놓으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자. 세 번째는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침에는 하루의 작업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사용한 물건을 정리하여 내일의 일정을 준비한다. 이런 루틴은 매 순간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여준다.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책상 위에 올려두면 바쁜 아침에 허둥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정리는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정리는 과거를 마주하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책상에 꽂힌 낡은 책,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 더 이상 맞지 않은 옷 한 벌까지 모든 물건은 과거를 품고 있다. 정리는 그 조각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정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오래된 창고를 열어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도 있지만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짐들도 있다. 물건들은 과거의 감정, 기억, 그리고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만 결국엔 선택해야 한다. 오래전 학창시절에 쓰던 노트를 발견한 적이 있다. 노트에는 열정과 고민, 그 시절의 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타임캡슐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정리하면서 추억과 짐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주 듣는다. 오래된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는 순간 가슴속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사진첩에서 먼지만 쌓인 사진은 정리의 대상이다.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떠나보낼지는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정리는 나의 삶을 다시 읽는 독서와 같다. 삶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너 삶의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보자. 정리는 현재를 재정비하는 힘이다. 우리는 현재라는 무대에서 살아간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펼치듯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정리는 오늘의 선택과 집중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아침에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기본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거나 책상을 정돈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지만 꾸준히 하면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다. 책상을 정리하면 업무가 더 수월해지고 주방을 정돈하면 요리가 더 즐거워진다. 정리를 통해 오늘의 자신을 다시 만나보자.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리는 미래의 나를 새롭게 쓰는 일이다. 나는 정리를 글쓰기에 비유하곤 한다. 머릿속에 많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도 그것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으면 좋은 문장이 되지 않는다. 쓰다만 내용, 틀린 문장, 군더더기 수식이 빼곡한 원고지를 마주할 때마다 고치고 지우고 다시 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길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리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고 그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비운다.
정리는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내 삶의 서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일이다. 우리는 정리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을 설계할 시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눈앞의 혼란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면 변화할 기회를 잃고 만다. 정리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쓸 인생의 프롤로그를 시작하는 일이다. 책상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자. 한 줄 한 줄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보자. 지금 앞에 놓인 물건 하나를 비우는 것이 내 삶의 문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함께한 정의숙의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어떠셨나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나와 공간 그리고 시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간을 둘러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 것인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